안녕하십니까, 손 원장입니다. 다이어트를 지금 막 한참 많이들 시작하잖아요. 늦었어요. 다이어트는 2월부터 했어야지. 같이 하면은 조금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제일 오래된 시술은 지방분해 주사 같은 게 제일 오래되긴 했어요. 클래식인 거죠, 클래식. 오래 했다는 건 효과가 있는 게 증명이 많이 됐다. 그래서 그런 시술은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았어요. 레이저, 고주파, 그다음 냉동 지방 파괴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기계로 하는 것들이 지방분해 주사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성과가 떨어지는 편이기는 하나, 주사를 맞는 거가 불편하시거나 좀 두려움이 크신 분들한테는 기계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 제가 써본 것 중에는 인모드가 제일 그간의 여러 가지 장비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국소지방들이 이상하게 이제 분포된 것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유난히 잘 안 빠지는 데가, 뭐 예를 들면 삼두근 뒤쪽에 있는 지방 이런 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데 잘 안 빠지는 곳, 그리고 러브 핸들도 모든 사람한테 다 있지만 잘 안 빠지는 곳, 그리고 엉덩이 바로 아래쪽에 군살처럼 붙어있는 허벅지 주변부, 외측 허벅지 쪽에 있는 살들도 잘 안 빠집니다. 이런 건 굉장히 체중이 저체중으로 갔을 때에나 변화량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건 다이어트만 갖고는 사실은 좀 어려워서 이쪽 부분을 신경을 쓰는 분들은 시술 도움을 받기는 하시죠. 온라인 쪽에 검색을 해보면 스테로이드 관련된 그런 말들이 많은데, 원장님은 스테로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렇잖아요. 모든 약이라는 건 약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쓰는 방식, 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이기는 한데, 스테로이드가 실제로 그 주사 자체가 스테로이드 단독으로만 써도 지방을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만 가지고 엄청 고농도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했던 굉장히 무식한 과거가 있어요. 옛날에. 그 고농도 스테로이드를 몸에 계속 맞으면은 전신에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오남용된 대명사처럼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지방분해 주사에서도 스테로이드를 극도로 미워하는 분들이 있으나, 실제로 스테로이드의 역할이라는 건 염증을 제어하고, 그러니까 소염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런 목적으로 아주 소량을 쓰는 경우에는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적은 양을 올바르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테로이드를 빼거나 넣거나는 손님이 선택할 수 있어요, 저희 병원은? 사실은 이게 약이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채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랑 똑같은데, 고수를 못 먹는다고 얘기하시면 빼드리듯이 스테로이드가 싫다고 얘기하시면 뺄 수는 있어요. 대신에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약간 더 부을 수 있고 통증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염증 반응이 조금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감수를 하고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인모드도 말씀 주셨는데, 인모드가 되게 바디 쪽은 되게 뜨겁잖아요. 이걸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나요?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인모드를 얼굴에 쓸 때는 얼굴은 이제 감각이 예민하기도 하고, 바디에 쓸 때는 조금 더 샷이 나오는 지속 시간을 길게 하니까 표피가 살짝 까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마취크림 바르고 하는 거가 그래서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나 하면은 그런 이제 한계점까지 하는 거가 가장 적당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좀 다이어트 하기에도 늦었다 하시는 그런 실패한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또 시술들을 고려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국소지방 흡입 같은 거 하셔야 되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만약에 생기려면은 팔이라 하면 뭐 그런데 50cc, 100cc라도 빨리 흡입을 해내면 훨씬 더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겠죠. 보통은 그런 정도 소량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군살이고 살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서 조금만 해도 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이어트를 요새는 다들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할 만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BMI가 뭐 25나 30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살이 체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신을 다 매니지를 해야겠죠. 우리는 이제 성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지방분해 주사랑 인모드랑을 병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편인데, 왜냐하면 지방분해 주사라는 성분 자체가 온도에 좀 예민한 편인데, 그냥 체온일 때보다는 고주파 시술 같은 걸 하고 체온이 많이 올라갔을 때가 훨씬 더 활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 좋은 타이밍이니까 지방분해 주사를 같이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시너직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지방분해 주사의 부수적인 목적이 그 지방들이 셀룰라이트화되어 있는 거를 좀 녹이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경막이라고 되어 있는 셀룰라이트들을 스테로이드가 좀 녹여주는 역할이 있어서 셀룰라이트가 많은 곳에 스테로이드 주사하는 거가 원래 표준 치료법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던 건데, 셀룰라이트에 지방분해 주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물리적으로 셀룰라이트 자체를 엔도몰로지라는 장비로 뜯어내주는 것도, 당연히 이제 엉겨붙어 있으니까 뜯어내는 것도 효과적인 방식이긴 하죠. 뜯어내고 나면은 순환이 많이 좋아집니다. 순환이 좋아지니까 지방이 누적돼 있던 것도 빠르게 이제 소진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효과를 위해서 엔도몰로지도 같이 하고 다른 시술들도 같이 하시면 성과가 좀 빨리 나겠죠. 지방분해 주사를 하루에 여러 부위가 시술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지방분해 주사는 식염수를 쓰는 건데, 그냥 딱 들어봐도 물을 넣는 거잖아요. 주사를 대부분이 이제 물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물 중독이 생기듯이 주사를 많이 하는 것도 저나트륨 혈증이라든가 저혈당, 그런 부수적인 전신에 전반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너무 여러 부위에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욕심상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하루 이틀 정도 텀을 두고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방분해 주사라는 게 병원마다 다 다른가요? 거의 표준적인 레시피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텍스트북이 확립이 된 게 이미 20년 전이고, 보통은 이런 바디 시술은 브라질에서 많이 시작을 했어요. 브라질에서 오랜 동안 써오던 거를 학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게 이제 거의 정설이 되고 약간씩 모디파이 해나가는 과정이긴 한데, 약물 한두 개 추가되고 빠지고 이런 정도이고, 베이스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칵테일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약물들을 섞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분해 주사가 다 똑같은데 왜 효과가 이렇게 차이가? 진토닉 같은 거가 항상 똑같은 맛이냐, 어디서나 똑같은 맛이냐, 온도도 다를 수 있고 얼음의 양도 다를 수 있고, 그런 되게 작은 것들이 차이를 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시술 부위의 온도가 그 약물의 활성에 영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약물의 비율 자체도 고가 약물들이 조금씩 있어서 고가 약물을 적게 쓰는 분도 있고 스테로이드를 또 많이 쓰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다 비슷하게 쓰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유사하게 쓰고 있지 않나.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있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성과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죠. 너무 과격하게 다이어트를 하신 분의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바디 탄력이 떨어졌다거나 살처짐이 생긴 경우에는 어떤 해결 방안들이 있을지. 이게 얼굴도 마찬가지인데, 급격히 다이어트를 해서 그 촛농처럼 얼굴이 녹아내렸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콜라겐들이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은 콜라겐 소실이 되게 빨라져서 확 처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해결하는 방식과 몸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굴에도 타이트닝을 위해서 실 리프팅 같은 거를 하듯이 몸에도 실을 쓸 수 있겠고, 몸에도 하이프 장비를 이용해서 열을 가하는 에너지 디바이스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한 치료를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두 가지 외에 다른 방법들이 사실은 목 바디에서는 좀 있지가 않아요. 이 두 개가 알려진 바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다른 병원과는 다른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처치나 시술 전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니지 같은 거가 워낙 오랫동안 시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누적이 돼 있는 편이고, 컨비네이션 치료를 월등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시술로 효과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집하지 않고, 살이 많이 빠지면 타이트닝 시술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안 빠지고 힘들다 하시면 흡입이라는 다른 옵션도 제공할 수 있고,
약간 종합병원 같은 형식으로 풀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병원의 제일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